그동안에 알아가야 고분군들은 조사가 많이 됐습니다. 함안 내에서는 주로는 이제 가야읍에 위치해 있는 이제 마리산 고분군을 위주로 조사가 많이 됐었고, 근래에는 이제 남문해 고분군도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리산 고분군도 보면은 이제 동마리산과 서마리산, 지금 현재 옛날에는 남문해 고분군이라고 했었는데, 남문해 고분군에 대한 조사도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그 남문해 고분군에 대한 조사 내용들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마리산 고분군과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에 새롭게 조사된, 그리고 앞으로는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국가유산으로서 이제 그 위상을 같이 하게 될 그런 유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번은 이제 알아가야 대표 고분군, 예, 마리산 고분군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리산, 예, 현재 서구릉,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남문해 고분군으로 불렸던 또 다른 마리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남문해 고분군에서 이제 가야류 유적이 있으면 가야류 유적 뒤쪽으로 높은 산이 있잖아요. 이제 삼봉산이 있고 그 산에는 봉산산성이 있습니다. 봉산산성 아래쪽으로 해서 가야리 선안고분군이라고 해서 이제 고분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도 조사가 꽤 됐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간단하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7원과 7서 쪽에 지금 보면은 이제 회산리 신상고분군, 지금 현재 올해도 지금 조사를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까지는 저희가 함안 용산리 고분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그동안에 일제강점기 이후에 거의 30차례, 40차례에 가까운 조사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 근 5년 사이에 19년도에서부터는 정말 많은 정비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기존에 있던 대나무밭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수목 정비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좀 더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고 깔끔한 탐방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초에 조사가 완료된 이제 동학리 571번지 요 바로 뒤쪽입니다. 박물관 올라가서 마리산으로 올라가는 그 옆쪽에 올해 초에 참 많이도 흙도 이렇게 많이 까놨었죠. 그 부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이제 청동기 시대의 구라고 해서 이제 도랑 유구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금 고분 전시관이 있는 그 위치에서 청동기 시대의 논이라든지 주거지라든지 이게 집자리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아마도 요 곡부를 통해서 물들을 공급해주던 수전이라든지 뭐 집자리에 물을 공급해주던 그런 수로 형태들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었고, 그 위쪽에는 이제 5호분 바로 밑으로 지금 당시에는 이제 1호분, 2호분, 3호분, 4호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1호분이 상당히 크게 남겨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조사 위치는 여기에 저희가 있는 이전시관이고 그 위쪽에 요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이루어졌고 5분 바로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1호분 조사의 내용인데요. 1호분 같은 경우에는 이 봉분의 직경을 봤을 때의 사이즈가 전혀 작지 않습니다. 지금 봉분이 없어가지고 봉분의 형태가 남아있는 것은 요 부분뿐입니다. 끝에 주구 때문에 묻혀가지고 훼손되지 못한 요 부분만 지금 남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봉분의 직경이 현재 한 20m 가까운 직경을 가지고 있어서 높이 또한 그와 상반되게 이제 그와 동일하게 한 5m에서 3m에서 5m 사이에 봉분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구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주구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것들은 이제 최대 한 3m까지도 넓을 정도로 상당히 넓게 남겨져 있고, 주구에서는 총 4군데의 제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 무덤을 만들고 나서도 꾸준히 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내부에는 이제 대부분 도굴이 많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토기 종류라든지 이제 운주라든지 이제 마구 종류들과 함께 철촉과 철정, 그리고 순장 공간에 이러한 투창 고배들이 같이 부장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제 이식이 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요 벽석과 묘광 사이에다가는 점토들을 같이 부어서 밀착력을 높이는 효과들을 주었음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2호분인데요. 이 빨간 거는 이제 만호입니다. 만호.
빨간색 만호를 지금도 보석으로 취급을 하지만은 당시에도 상당한 보석으로서 이제 만호제 관옥이 같이 출토가 됐고 철모와 함께 이제 금제 이식이 출토가 됐습니다. 뒤쪽에도 주구를 두르긴 했지만은 훼손 상태가 워낙에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주구의 형태들이 조금 어그러지게 나왔지만은 한쪽에는 이제 토기들이 대부분 다 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하만 마리산 고분에서 확인된 석광묘들은 3분할입니다. 유물부장 공간, 피장자 안치 공간, 그리고 순장자 공간 이 분할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물부장 공간을 양 옆에 두었습니다. 이거는 좁다 보니까는 석곽의 너비가 80cm입니다. 그러면 순장자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은 형태고요. 앞서 보셨던 2호분 같은 경우에는 1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너비가 한 1.3m 정도 되기 때문에 순장자가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3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피장자 안치 공간과 양 단벽에 유물부장 공간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공교롭게도 소가야 토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 앞선 1호분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소가야 토기들이 이 마리산 고분군에 들어오고 있고 주변 지역에도 이제 간간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영상인데요.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까? 이건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찍었던 타임랩스 사진들입니다. 이게 저희가 너무 좋은 풍광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걸 찍어 놓으면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요 뒤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나옵니다. 좀 재밌게 조금 느릿하게 슬로우 모션 같지 않지만 슬로우 모션 같이 좀 찍어 놓은 영상인데요. 저 찍으려고 찍은 겁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궁지밖에 안 보이죠. 마리산 고분군 또 다른 마리산 서구릉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계속 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일제강점기에도 사진들과 함께 도면들 그리고 당시의 스케치 같은 것들도 같이 남겨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에도 당시에 이제 남문해 고분군 이제 서구릉에도 마리산 고분군과 같이 공토분들이 이렇게 위치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90년대나 80년대부터 꾸준한 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이거는 이제 6호분과 7호분 여기 도로가 이렇게 지나오잖아요. 천이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지나오는데 요 옆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석실묘가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 봐도 7호분하고 6호분의 사이즈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6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로서는 11호분이 깼던 가야지역 석실 최대 크기다라는 것들을 6호분이 다시 깨가지고 가야지역 석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지금 다 남문해 고분군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호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싹 올리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진입이 가능한 양상이어가지고 내부에 대한 3D 스캔을 해가지고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1구역과 3구역, 이제 여기가 앞에 부분이 1구역, 2구역, 3구역.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구릉이 잘리는 것 같이 원래 한 구역이었지만은 잘리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앞에 부분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2구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주변에서 이제 석광묘들과 함께 이제 6호분과 7호분이 있고 그 옆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석광묘들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이제 잘 정비되어 있는 석광묘들을 보실 수 있고 주변으로는 주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배수를 위한 시설들을 만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제 부장했던 이제 토형기대라든지 발연기대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리산 기존에 있던 마리산 고분보다 좀 더 시기가 늦습니다. 석광묘도 더 시기가 늦고
그리고 석실묘도 시기가 좀 더 늦습니다. 아마도 마리산 아라가야 고분군에서 가장 최후의 왕릉군이 이 남문의 고분군이 아닐까라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산 고분군에서 가장 북쪽 지역에 목감묘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목감묘에서 한 2km 정도 여기 목감묘 집중 지역이 있는데 2km 정도 신림천을 따라서 올라오면은 이쪽 지역에 이 남문의 고분군에서도 이 원상국 시대의 주거지들이 확인되는 이 주거군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제철 유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확인이 되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철도 생산을 하고 철기 종류도 만들면서 이쪽에 그러한 철기들이 부장이 되는 양상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는 이제 1호분 같은 경우에는 석강묘가 지상식으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분을 쌓고 석강묘를 만들고 다시 봉분을 쌓는 형태로 기존의 마리산 고분군에서는 확인되는 형태는 지면을 깎아서 파서 석강묘를 만들고 그 위에다 봉분을 쌓는 형태였던 반면에 1호분 같은 경우에는 봉분을 일부 쌓아놓고 그 위에다 석강묘를 만들면서 봉분을 쌓고 최종적으로 봉분을 쌓는 3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형태들이 지금 소가야 지역에서 주로 많이 확인이 됩니다. 상당히 늦은 시기인데 봉분의 규모는 원래 요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맨 위에 있는 요 부분만 봉분을 쌓아가지고 만들고 있고 기존에 있던 고안반대를 이용해서 봉분의 크기는 상당히 크게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지만은 석곽의 크기는 상당히 작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갑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때 당시로서는 상당히 위세가 높은 왕의 무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가야리에 위치하는데 선왕고분군에 대해 선왕마을에 대해서 혹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예, 맞습니다. 제 삼봉산 아래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삼봉산에 있는 이제 봉산한성이 여기 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뭐 최근의 조사 성과들은 아닙니다. 뭐 2017년도 조사들도 있고 2019년도 조사들도 있습니다. 2020년대 이전에 조사됐던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도 가야리 선왕고분군은 이 아라가야 고도에서 그래도 가교 역할로서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최신의 성과는 아니지만은 이제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가야읍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산 고분군에 대해서도 이제 동마리산과 서마리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상당히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뭐 분포도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도 이제 90년대에 들어서야 이제 이 봉산산성 아래쪽에 위치한 그 선왕고분군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씩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가야읍 일원에 위치한 이제 아라가야 고분군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서 선왕고분군 자체에서는 125기 정도의 중소형 봉토분들이 위치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그 이전과 이후로 계속적인 조사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왔습니다. 선왕고분군의 이제 고분 분포도입니다. 약간 기존의 분포 범위를 조금 넘어서서 이렇게 위치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쪽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학술 조사로서는 이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쪽은 이제 집을 지으면서 소규모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지형도고 이거는 지적도에 올려져 있는 분포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제 마리산 고분군에서 이제 봉산산성을 바라보는 요 아래쪽에 봉산산성 아래에 있는 고분군이라고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봉산산성 하 고분군으로 이제 명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선왕동이라고 하는 지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위쪽에 있는 이제 봉산산성 아래쪽에 있는 고분군이라고 해서 봉산산성 하 고분군이라고 해서 당시에 수습됐던 유물들과 함께 봉토분들이 이렇게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들 봉토 조사까지도 일부 이루어졌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년대에는 이제 봉분 그 유적의 범위와 함께 유물들을 이렇게 같이 실측을 해서 넣었고요. 이런 유물들을 보면은 이제 창녕 양식의 유물들과 함께 대가야 양식의 유물 그리고 소가야 양식의 유물들이 아라가야 양식의 토기들과 같이 섞여서 확인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5기의 고분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 2019년 이제 묘사리 집자리에 대해서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소규모 발굴 조사를 통해서 석광묘 3기와 이제 주변 봉토물 2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소가야 수평구연으로 해서 토기의 아가리가 서로 수평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수평구연으로 가는 소가야의 전형적인 토기들이고, 이거는 이제 아라가야 지역에서 주로 잘 확인이 되지 않는 이제 창녕이나 이제 신라 양식의 대부가 달린 이제 장경호들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어석광묘 출토품인데 이거는 아라가야의 전형적인 토기들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는 이제 5세기 중엽 정도에 위치하는 석광묘와 석광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광묘가 같이 확인이 된 2018년도 조사에서는 그 옆쪽에 바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열 유구에서도 유물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소가야 토기 그리고 아야가라 토기들이 같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조사를 통해서는 이제 봉토분과 석광묘 수열 유구들이 같이 확인이 됐는데, 이러한 이제 화염의 투창 고배들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 토기들은 이제 소가약의 토기들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쪽은 소가약의 토기들이 대부분 하나의 유구에 적어도 한 점 정도는 들어가 있는 상황들을 확인하는 걸로 봐서는 마리산 고붕어보다는 조금 더 접근이 쉬운 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래 하층민들에 대해서는 아라가야 토기 하고 소가야 토기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이러한 양상들이 약간 조금 더 유동적인 그런 유연한 구조를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술 조사에서는 이제 목광묘와 석광묘가 확인이 됐는데, 대부분은 앞선 시기들하고 똑같이 5세기 중후엽 때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세기 중후엽 때면은 이제 마리산 고분군으로서 이제 목광묘에서 석광묘로 넘어가고 점점 이게 아라가야의 이제 세력이 확장이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같이 움직였던 이 백성들의 부덤들이 이렇게 같이 같은 권역 내에 위치한다는 것은 왕묘와 하층민의 무덤들이 함께 위치함으로써 이 고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대도를 보면은 이제 삼엽 환도도 들어가서 환도도 안에 그 세 개의 이파리가 있다고 삼엽 환도도인데, 이거는 신라 양식입니다. 그래서 신라를 통한 이런 교류 양상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고, 소가야와 창녕 그리고 신라 양식의 유물들을 통해서 당시의 유연한 이 교류 관계들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가치들을 보면은 아라가야 중하이 집단의 실체를 보여주는 고분군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마리산 고분군의 하층 고분군으로서 위치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5세기 중후엽 때의 아라가야 사회를 이제 구성했던 사람들 간의 이제 계층 분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고분군입니다. 그리고 아라가야 내의 교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가깝게는 이제 소가야 그리고 낙동강 건너의 창녕과의 교류 양상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마리산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아라가야 고도 지역에 대한 경관 복원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회산리 신산 고분군인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보고서가 나와서 2년 전에 조사를 했던 유적입니다. 하지만은 신산고분군에 대한 유적 소개가 한 번도 없었던지라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저희가 조사는 1000제곱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시굴 조사를 정미지표 조사를 통해서 고분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좀 확인을 했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7원읍, 요 뒤쪽이 7원읍입니다. 7원읍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제 7원 칠서 IC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길 건너서 이제 가야읍으로 오는 길이 도둑제라고 혹시 아세요? 도둑제? 예. 도둑제로 가는 길. 그 길목에 쭉 안곡산성 아래쪽으로 쭉 뻗은 2개의 능선이 있는데, 그 한쪽이 신산고분 1이고 길게 가운데에 뻗은 게 올해 조사를 진행하려고 예정 중인 이제 신산고분군 2 유적입니다. 그래서 신산고분 1 중에서도 그 아래쪽에 유구들이 좀 밀집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굴 조사와 발굴 조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 보면은 바로 고속도로가 보입니다. 고속도로가 이게 중부내륙 고속도로 올라가는 게 이쪽에서 아주 잘 보이는 위치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정밀 조사를 통해서 확인됐을 때에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석광묘와 목광묘, 봉토분들이 이렇게 집중돼서 확인이 되고 이쪽에도 상당히 많은 목광묘와 석광묘 유물들이 확인이 되고 집중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집중이 잘 되어 있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신상고분군은 안국산성에서 내려오는 이제 구릉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1과 2로 두 개의 구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99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고분군이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당시에는 신상고분군이 아니고 이제 회산리 유적이라고 해서 이제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보고보다 논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산리 유적을 조사하면서 확인됐던 채집되었던 철기하고 토기들을 같이 해가지고 논문이 먼저 발표가 됐었는데 그 논문에 보면은 이제 철기류 중에서도 집게와 망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철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볼 수 있는 지역이 요 신상고분군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사는 천제곱을 조금 넘어서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발굴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는 조금 밖으로 나가는 유구들이 있다 보니까는 발굴 조사를 조금 더 진행을 했고요. 밀집도가 상당합니다. 발굴 조사 이제 1000제곱이 조금 넘게 저희가 한 1087제곱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보통 문화재청에 이걸 밀집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발굴조사 비용을 산출을 하면은 1000제곱당 몇 기. 근데 이거는 1000제곱당 몇 기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1000제곱당 60기면 60기. 예. 목광묘가 48기, 석광묘가 12기입니다. 그래서 발 디딜 틈 없이 요 안에 유구들이 빽빽하게 다 차 있습니다. 예. 목광묘가 있으면 석광묘가 목광묘 일부를 깨고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복도가 높은 편이고 밀집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 안민터널 창원에 이제 항상 센세이션 됐던 이제 창녕에서 진해로 넘어간 안민터널 그 부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목광묘들이 나왔습니다. 뭐 1000개에 가까운 목광묘들을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거기보다 밀집도는 더 높습니다. 거기는 기수는 많죠. 1000기가 나왔으니까. 하지만은 저희는 1000제곱에서 지금 60기의 무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밀집도 자체는 1000제곱당 60기 정도의 고분이 만들어진 상당히 밀집도가 높은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광묘는 총 48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봤을 때에는 중소형 목광묘들이 대부분 위치하는데 중간중간에 대형의 목광묘들이 위치합니다. 좀 큰 목광묘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큰 목광묘가 위치하고 요 옆에도 큰 목광묘들이 위치하죠. 이 큰 목광묘에서는 좀 이제 좋은 유물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은 도굴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는 대도라든지 이런 편들과 함께 대도가 일부 좀 잘 남아 있는 유구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빠른 아마 4세기 초 정도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토기입니다. 이 달 항아리 같이 생긴 이 단경호 상당히 잘 구워지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마리산고무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들은 상당히 잘 구워져서 쇠소리가 날 정도로 상당히 잘 구워져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기형이라든지 기벽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하지만은 좀 덜 구워졌어요. 아마도 와질에서 도질로 넘어가는 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는 시기적으로는 이제 4세기 초 정도에 만들어진 무덤인데 요 맨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광묘가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시기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가야리 선왕고분군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고분들이 만들어졌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는데 회산리 신산고분군 자체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만들어져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광묘가 있는 상황에서 목광묘 사이사이에 이제 석광묘들이 파란색이 석광묘들의 위치들입니다. 석광묘들을 이렇게 위치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좀 큰 대형의 목광묘들 위에는 주구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대형의 목광묘들은 봉토도 일부 있었을 거고요. 봉토 안으로 이제 물들이 스며들든지 이제 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쪽에 주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물들이 이제 물들을 밖으로 돌릴 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8호 목각묘인데요. 이제 앞서 보셨던 이제 마리산 고분군의 대형 목각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 2호 번지에서 제일 큰 게 7m급, 묘강의 규모가 7m급 정도인데 여기는 5m급 정도가 좀 큰 대형의 목각묘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도굴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토기류는 대부분 다 확인이 안 되지만 가운데 있는 이제 대도 환두대도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당시 목각묘를 만들던 당시에는 그나마 가장 위세가 높았던 무덤의 종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4호 목각묘입니다. 14호 목각묘는 작습니다. 채 3m가 묘강의 너비가 길이가 이제 채 3m가 안 되는 소형의 목각묘지만은 유물들은 상당히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제 5세기 전반대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이런 토기들과 함께 같이 출토가 되고 있고요. 지금 15호 목각묘에서는 이제 토기들이 이렇게 깨진 상태로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16호 목각묘는 요 토기 한 점만 확인이 됐습니다. 대부분 경사도가 좀 있다 보니까는 아래쪽은 묘강 자체가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아래쪽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19호 목각묘는 노형기대라고 해서 이제 화로형 그릇 받침이 있는데 아주 작은 형태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여기 부분은 이제 여기 부분을 더 확장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22호와 23호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목각묘 간에 이제 중복들도 같이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석각묘는 총 12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도 1호에서부터 아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호와 4호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시상을 싹 깔아가지고 있는 반면 11호 석각묘는 가운데 얘만 이렇게 시상을 깐 형태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시상인 아라가야 쪽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상을 다 까는 형태고 창녕 지역에 보면은 마리산 고분군과 함께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교동소년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석각묘의 딱 가운데에만 좀 높은 시상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주인공이 안치가 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의 그러한 낙동강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교류 양상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도 2호 석각묘에 출토된 2호 석각묘의 규모를 보면은 이제 길이가 이제 340 정도 되고요. 이제 이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유물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관은 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 옆으로 해서 마치 목관에 기대듯이 있던 토기들이 안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부 도굴이 이루어져 가지고 유물이 없지만은 한쪽 벽에는 유물이 상당히 잘 남아 있습니다. 요쪽 벽의 양상이 요 사진인데요. 기대와 함께 기대 위에 장경호까지 같이 이렇게 얹어져서 같이 누워 있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2호 석각묘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아라가야의 초창기 유물들을 잘 알아가야다. 이건 알아가야다. 4세기를 넘어서 이제 5세기를 접어들면서 만들어지는 순수한 이제 아라가야의 전성기를 앞선 상태의 이런 유물들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7원 지역, 7원 7서, 37 지역과 이 가야읍과의 이런 교류 양상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시의 아라가야 권역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4호 석각묘 같은 경우에는 소형의 석각묘로 이제 양 단벽의 유물들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들이 지금 아라가야 지역에서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도 창녕 지역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물들이기 때문에 창녕과의 교류 양상도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라가야의 토기들을 고배들의 양상을 보면은 우선은 투창이 위아래로 뚫려 있어도 직선으로 뚫려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엇갈리게 투창들이 뚫려져 있는데 이러한 양상들도 낙동강 건너에 있는 창녕 지역과의 교류 양상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창녕 양식 토기들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1호 석각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리산 고분에서 주로 그리고 아라가야 권역에서 주로 확인이 되는 9호와 11호 석각묘에서는 새 모양 장식이 이루어져 있는 유자이기가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라가야 권역으로 이렇게 하나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신상고분군은 이제 4세기, 5세기 때가 중심이 되는 고분군으로 봉토부는 저 위쪽에 있지만 조사가 되지 않아서 시기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아마 6세기 때까지도 꾸준하게 조성이 되어 온 이런 고분군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중심 시기는 아마 5세기 중엽대가 중심이 되는 고분군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물들은 토기류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철기류 중에서는 이제 대형의 목각묘에서 좀 나오는 이제 대도라든지 그리고 석각묘에서 나오는 유자의기 정도로 봤을 때에는 아라가야 권역으로 보기에 손상이 없다,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조사됐었던 용산리 고분군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유적은 이제 칠원 향교에서 길을 쭉 따라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은 그 맨 꼭대기에 위치하는 부분이고, 주변 유적으로서는 이제 신상 고분군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여기 광야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용산리 고분군, 여기가 신상 고분군, 그 안국산성, 그리고 신라 시대 이제 산성으로 이야기되는 무릉산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던 유적은 이제 요 칠원읍성이 있고 칠원읍이 있는 위치하는 용산의 맨 꼭대기 부분의 사면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굴 조사를 다 했는데 이 고분군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의 시굴 조사를 하면은 어떻게든 유구가 나옵니다. 근데 진짜 시굴 조사를 해서 유구가 이렇게도 안 나오는 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시굴 조사가 다 아무것도 안 나오고 기존에 이제 육안상으로 보였던 1호분, 이게 사직단이 됐습니다. 1호분과 2호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1호분은 사직단이 돼버리고 2호분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리 고분군 2호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2호분은 아마 요 마리산 고분군에서는 본분의 크기에 비해서 뭐 절반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물관 뒤쪽에 이번에 조사한 571번지, 예, 거기에서도 1호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주구의 형태로 봤을 때에는 직경이 한 20m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10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훼손으로 인해서 뭐 많이 날아갔겠지만은 추정했을 때도 좀 넓게 잡아도 10m가 채 되지 않는 형태이고, 석강묘의 길이 또한 이제 540에 너비가 100m, 100cm, 그리고 높이가 120cm로 높이는 상당히 잘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아마 이 보공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칠원 지역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칠원 자이, 예, 칠원읍성 저기 502 쪽에 자이 아파트라든지 광려천 자이라든지 이런 자이 아파트라든지 그쪽 단지가 많잖아요. 그쪽에 대한 502 고분군에 대한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학술 조사는 아니었지만은 그 고분군 자체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석강묘도 많이 조사가 됐고 목강묘도 조사가 많이 됐는데 석강묘 조사에서 이러한 보공의 형태가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용산리 고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보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장 관념 자체가 마리산 고분군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이러한 형태들이 작지만 그리고 넓이가 그렇게 넓진 않지만은 이 보공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이 개석의 무게를 견디기 위한 용도거든요. 아마 개석 자체가 돌이 강도가 그리 세지 않습니다. 이 전파남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요 하만 진동층이라고 하는 요 마리산 고분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예, 하만 진동층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근데 전파남층인데요. 이게 햇빛을 보면은 금방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켜켜이 깨지고, 유튜브 같은 영상 같은데 보면은 이거 켜켜이 깨지는데 깨면은 뭐 화석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런 층입니다. 그래서 화석층이 상당히 많아요. 진동층이. 그래서 그 층에서 가져온 돌들은 엄청 약합니다. 개석으로 쓰이는 돌들도 약한 돌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13호분 개석같이 화강암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런 전파남 계열들을 쓰기 때문에 나무로 괴서 고이지 않고서는 얼마 안 돼서 이 개석들이 다 밑으로 부서져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염려 때문에 꾸준히 이러한 보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하만 마리산 고분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관념 자체가 이쪽까지도 전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사진은 저희가 조사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조사 전에 저희가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 부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쪽 부분은 많이 훼손이 되고 이쪽의 벽석들도 많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은 보공 부분은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 단벽부에 대한 훼손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는 이쪽에 도리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공이 아주 잘 남아 있어서 보공 부분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이제 보공이 만들어진 부분이고 이쪽에는 반대편 부분, 약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데 보공 부분이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사이에 요만한 너비에
나무를 괴면은 개석을 충분히 괴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보공 부분을 통해서 보공과 도리공을 통해서 개석의 하강을 좀 방지하게 한 용도로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도굴이 돼가지고 토기하고 이 금제이식 말고는 별 유물들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공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벽석은 다 없어지고 하지만 이 아래쪽에 이 보공이 나무를 이렇게 넣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보공이 지금 25cm 정도의 각재를 썼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쪽까지의 깊이는 한 50cm 정도 안으로 쑥 집어넣어 가지고 이 나무들을 나무로 개석을 받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리 고봉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용산리 고봉에 출토된 유물이 금제 이식. 이거는 아직까지도 조금 아리까리한데 은제 그 못으로 이렇게 결구를 하긴 했는데 철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종류들이 이제 허리띠 장식 내지는 이제 화살통 장식에 주로 사용되는 것들인데 아마도 도굴이 되지 않았다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유물들이 확인이 됐고 용산리 고봉에서 바라보면은 광려천으로 해서 저 광려천하고 낙동강에 맞닿아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자이 아파트 5홍리까지 쭉 들어가는 광려천의 상류까지도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다 관망이 되는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분군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2호분 외에는 다른 고분들이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단독으로 만들어진 고분이고 상당히 입지가 높은 곳에 관망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 일대에서는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정치인의 정치체의 무덤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쇠 도끼가 확인이 됐고 톡이 딱 그나마 완형에 가까우게 아라가야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개 한 점이 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공하고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목가구 아라가야의 목가구 시설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유적들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만 마리산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호분이 아니라 6호분, 15호분 뭐 대부분 발굴이 되면은 이 보공 부분은 다 목가구 시설들은 다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큰 고분들이라면요. 근데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제 삼가고분군에서 또 이제 가지고 24호분이라든지 52호분 여기도 마리산 고분군 못지않게 상당히 큰 석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8m, 9m 정도의 아주 긴 길이를 가지고 있고 마리산 고분군에서 가장 긴 고분 같은 경우에는 그 석곽묘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일전시관 옆에 보면은 8호분이 있는데요. 8호분이 13m입니다. 아마 뭐 어디를 갖다 놔도 가장 긴 고분군이 아닐까, 석곽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602 고분군은 낙동강 변에 위치하는 고분군인데 여기에서도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용산리 고분군 7원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함안군 관내에서는 마리산 고분군 외곽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의령의 중동리 고분군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분군들의 이제 마리산 고분군을 제외한 이 고분군들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역에서 가장 큰 정치 집단의 무덤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소위 말해서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의 무덤들인데 그 무덤군들에서 가장 큰 무덤들에서만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매장 프로세스 자체가 마리산 고분군 자체에서도 가장 큰 무덤들에서만 이러한 목가구 시설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각 중심 지역에서도 가장 큰 무덤들에만 이러한 매장 프로세스들이 들어간다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상당히 어찌 보면은 프로페셔널 그리고 상당히 높은 사람들의 무덤들에만 이렇게 주입이 될 수 있게끔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낙동강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602 고분군에 이게 왜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602 3호분 같은 경우에는 좀 호남 양상이에요. 석곽묘 자체가 호남 양상입니다. 요 앞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가 있고 보공과 도리공이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창녕 지역에서 받아들인 횡구식 양상과 요 하만 아라가야 지역에서 받아들인 이 목가구 양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7원에서 확인된 하만 용산리 고분군을 통해서 아마 이 광려천을 통해서 낙동강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 전파 경로를 확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마는 의령 가는데 쉽습니다. 의령에서 삼가 가는 건 쉽습니다. 육로를 타고 가는 데는 그리 멀지 않거든요. 근데 요게 저희는 참 궁금했었습니다. 여기에 왜 여기로 왔을까? 이게 왜 여기까지 전파됐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전파 경로를 찾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하마 용산리 고분군에서 조사된 2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산리 고분군에서 보시면은 이제 7원에서는 처음으로 아라가야 양식의 목가구 석광묘가 확인이 됐고, 마리산 고분군에 이제 기조사된 석광묘에 비해서는 중소형에 해당할 정도로 좀 소규모지만은 그 일대에서는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사람의 무덤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과 남강 그리고 광려천을 통한 이 아라가야 매장 프로세스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데 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 고분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